친구는 캐나다에서 공부를 하고 난 후 한국에 돌아와서 외국계 기업에 취업을 해서 지금 서울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연봉도 너무 많이 받고 대우도 너무 잘 받아서 맞아. 저도 돌아왔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안녕하세요, 비바스테이션 구독자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들이 캐나다 어학연수에 대한 문의를 정말 많이 주셨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캐나다 어학연수는 어떤 점이 좋은지, 또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2022년 이후에 진행하는 캐나다 어학연수는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RCIIS 어학원의 조이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캐나다 RCIS 어학원 담당 카운슬러 조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RCIIS 어학원에 대해 짧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희 RCIS 어학원은요, 1990년 설립된 캐나다에서 제일 큰 도시인 토론토의 중심부 미드타운에 위치하고 있으며 25개 이상의 국가에서 온 연간 1,5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진학, 취업 등을 위하여 15개로 구성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어학원입니다. 사실 미국이나 호주, 영국, 필리핀 이렇게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어학연수 프로그램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캐나다 어학연수 프로그램만의 장점이 있을까요? 캐나다에서 어학연수를 함으로써는 많은 장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가장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미국식 영어와 비슷하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요. 억양이 미국식과 굉장히 비슷하고 캐나다와 미국은 붙어 있기 때문에 서로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비슷해서 세계적인 영어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캐나다에 어학연수로 오시는 게 첫 번째 장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두 번째로는 도시 안전인데요. 영국의 시사 경제 주간지인 EIU에서 조사한 2021년 안전도시 지수에서 토론토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안전한 도시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세 번째로 캐나다는 1971년 세계 최초로 다문화주의를 국가정책으로 도입한 나라인데요. 캐나다는 200여 개 이상의 다양한 민족, 그리고 인구의 20% 이상이 외국에서 출생한 이민자들과 유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어 자연스럽게 여러 나라에서 온 친구들을 만나고 사귈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점도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국토 면적이 넓은 캐나다는 환경을 매우 중요시하는 국가예요. 천혜의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며 미세먼지 하나 없는 건강한 환경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캐나다로 어학연수로 오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네요. 그럼 이렇게 많은 장점을 가진 캐나다 어학연수를 가기 위해 어학원에서는 어떤 도움을 주는 건가요? 일단 학생들은 어학원에서 다방면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어 실력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학생들한테 맞는 영어 프로그램을 저희가 제공해주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정말 캐나다가 어떤 나라인지 캐나다에 관한 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학생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액티비티도 저희가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학생들이 외국에 나와 있음으로써 몇 가지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거주 문제라든지 사생활 문제라든지 각 나라의 담당 카운슬러들이 학생들의 그런 개개인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는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캐나다에도 어학원들이 정말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많은 어학원들 중에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도대체 어떤 어학원이 좋은 어학원인지 선택할 수 있나요? 이 질문은 정말 어학연수를 생각하는 학생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지 않는 질문일까 싶어요. 학생 스스로한테 잘 맞는 어학원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학생들이 학원을 갔으면서 본인이 영어를 편하게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는지, 아니면 밝은 분위기에서 내가 수업을 잘 들을 수 있는지, 또한 위치적이면 주변 환경도 고려해야 될 부분 중 하나고요. 무엇보다 나를 잘 도와줄 수 있는 친절한 스태프들이 항상 상주하고 있는지, 또 창의적이고 잘 짜여진 프로그램을 학원에서 제공해 주는지, 자격을 갖춘 ESL 교사가 수업을 가르치는지, 이런 것도 학생들이 고려해야 될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이제 가는 거잖아요, 캐나다로. 그럼 그 중에서도 좀 효율적인 기간? 내가 이만큼 가면 좀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다 하는 기간이 있을까요? 영어 연수라는 것은 길게 하면 할수록 사실은 영어가 느는 거는 당연한 건데요. 네. 학생들마다 영어 실력이라든지 어떤 목적으로 연수를 가는지가 정말 다양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나에게 맞는 영어 연수 기간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가기 전에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좋을지 또 그걸 위해서 공부를 얼마나 하면 좋을지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학생들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일단 학생들이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저희 웹사이트를 통해서 레벨 테스트를 한번 쳐보는 방법이 있어요. 레벨 테스트를 치고 나면 학생들이 본인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내 레벨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연수 기간에 대한 몇 주가 필요한지 얼마나 더 공부해야 되는지도 알 수 있고요. 근데 내 레벨은 이 정도인 걸 알겠는데 어떤 수업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떤 프로그램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캐나다로 넘어와서 다양한 트라이얼 수업을 통해 가지고 이 수업이 나한테 잘 맞구나. 난 이 수업을 들으니까 내 영어 실력이 늘 수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게 맛보기 강의 같은 거예요? 네, 그렇죠. 학생들이 본인이 어떤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면접 경험해 볼 수 있는 맛보기 강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영상을 보고 구독자분들이 나 지금 캐나다 바로 가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수시로 가고 싶은 학생들이 있을 텐데 입학일은 언젠가요? 저희가 실제로도 이런 문의가 정말 많이 받고 있는데요. 입학일은 학생들이 언제나 오고 싶을 때 올 수 있게 매주 월요일에 입학이 가능합니다. 그럼 RCIIS에는 어떤 코스들이 있나요? 저희 RCIS는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수업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영어의 전반적인 스킬을 늘릴 수 있는 ESL 수업 및 대학 진학 프로그램, IELTS 수업 등 여러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수업을 제공하고요. 특히 저희 학원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파워 스피킹 코스를 통해 학생들은 스피킹 스킬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 수업은 교과서적인 딱딱한 수업이 아닌 학생들이 캐나다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캐네디언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표현들을 배우고요. 또 저희의 아주 유니크한 수업이라고 할 수 있는 스타 수업을 통해서 발음 교정 및 억양 개선을 함으로써 원어민처럼 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학생들을 위한 취업 준비반도 런칭 예정에 있고요. 그럼 일주일에 며칠, 하루에 몇 시간 수업을 듣게 되나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수업을 듣게 되고요. 하루에 적게는 4시간, 많게는 6시간 정도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캐나다까지 갔는데 뭐 공부만 할 순 없잖아요. 이 RCIIS 어학원 주변의 시설은 또 어떤 편인가요? 저희 RCIS는 토론토 미드타운인 데비스빌 스테이션에 위치하고 있는 어학원인데요. 주변에는 아기자기한 카페라든지 레스토랑이나 펍들도 많이 볼 수 있고요. 항상 북적북적한 한국과 달리 여유롭게 커피 한잔하며 근처 공원에서 평화로운 일상을 즐기고 있는 캐네디언들과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학원 프로그램을 마친 학생들은 그 후에 어떤 진로를 보통 선택하게 되나요? 어학원에서 영어 공부를 마친 학생들은 크게 2가지 진로로 나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한국에서 취업을 하는 학생들, 두 번째는 캐나다 내 컬리지 또는 유니버시티를 가는 학생들 2가지 경우로 볼 수 있어요. 이 어학원이 학생들을 위해서 브릿지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캐나다 어학연수를 다녀오고 좀 성공적인 케이스가 누가 있을까요? 저는 저랑 제 친구를 예시로 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친구는 캐나다에서 공부를 하고 난 후 한국에 돌아와서 외국계 기업에 취업을 해서 지금 서울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연봉도 너무 많이 받고 대우도 너무 잘 받아서 맞아. 저도 돌아왔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친구도 너무 잘 네. 살고 있고요. 저는 반대로 캐나다 내에서 일을 하고 영주권까지 취득해서 지금 캐나다에서 영주권자로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또 이렇게 영상을 찍는다고 해서 캐나다 유학에 대해 좀 알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많이 나오는 게 이 ESL하고 패스웨이더라고요. 이 ESL은 조금 알 것 같은데 패스웨이는 도대체 뭔가요? ESL 수업은 잘 아시다시피 English as Second Language라고 해서 전반적인 영어 스킬을 늘릴 수 있는 수업이고요. 패스웨이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수업으로서 영어 공부를 끝나고도 나도 컬리지를 가고 싶은데 나도 미국이나 캐나다에 있는 대학을 가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어학원 내에서 제공하는 대학 연계 프로그램이고요. 이 과정을 잘 이수한 학생들은 여러 가지 대학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럼 그 패스웨이 공부는 좀 많이 어려운 편인가요?
공부는 한 어느 정도 해야 돼요? 패스웨이 레벨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영어 실력이 받쳐줘야 하고요. 이 패스웨이 과정은 내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스킬들, 과제하는 법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들이랑 프레젠테이션 하는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패스웨이는 따로 시험을 보는 게 아닌 거예요? 네, 맞습니다. 패스웨이는 따로 시험을 보지 않고요. 학생들이 그 12주 과정이라는 그 수업을 통해서 그 수업을 수료하는 것이지 따로 패스웨이를 통과하시게 되면은 IELTS라든지 다른 공인 영어 시험을 전혀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럼 IELTS 같은 시험을 보지 않고서도 이 패스웨이 과정 12주만 듣고 나면 대학을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 예시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도 물론 토론토에서 유학 생활을 시작했고, 저도 그 패스웨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12주 과정을 듣고 대학을 갔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저는 딱딱하게 공부하는 게 아닌 학생들과 즐겁게 외국인 친구들과 즐기면서 공부를 했고, 그렇게 공부하던 거를 배워서 이게 정말로 필요로 할까? 쓸까? 했더니 대학을 갔더니 정말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또 공부만 할 순 없잖아요. 수업 이외에는 또 다른 어떤 액티비티들이 있나요? 네, 저희 RCIS에서는 학생들을 위해서 매달 다양한 액티비티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토론토의 유명한 관광 명소를 방문하거나 특별한 공휴일에 실제로 캐네디언들이 즐기는 생활들을 학생들과 같이 하고 있어요. 3월에는 세인트 패트릭 데이에 초록색 코스튬을 하거나 10월에는 할로윈 파티, 12월에는 크리스마스 파티 등등 파티도 하고 있고요. 나이아가라 트립, 하이파크를 간다든지 간단하게 학생들과 바베큐 파티를 한다든지 소소하고 다양하게 모든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는 액티비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학생들이 즐기고 싶어하는 모든 다양한 액티비티를 학생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영어를 진짜 못하거든요. 그래서 혼자 캐나다에 간다고 하면 약간 무섭고 쓸쓸할 것 같고 한데 한국인 학생 비율은 좀 있는 편인가요? 현재 저희 학원의 한국인 학생 비율은 1%에서 3% 정도 되고 있고요. 학생 비율은 매년 바뀌지만 현재로서는 라틴 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에이시안 학생들 그리고 유럽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세계 각국에서 토론토로 넘어와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친구를 사귀기엔 굉장히 좋은 환경이에요. 그럼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가려고 하면 어떤 비자를 받아야 하나요? 사실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오기 위해서는 어떤 비자를 받아도 상관은 없어요. 비자는 세 가지 종류로 제가 크게 예시를 들 수 있는데요. 비지터 비자, 워킹 홀리데이 비자, 학생 비자 이렇게 세 가지로 예시를 들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나는 짧은 기간 단기 어학연수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ET만 신청하셔서 비지터로 오셔가지고 6개월 동안의 짧은 어학연수를 하실 수 있고요. 나는 일 경험도 해보고 싶다 하는 학생들은 워킹 홀리데이를 신청해서 1년 동안 캐나다에서 일도 하고 공부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길게 공부하고 싶어요. 한 1년 정도, 2년 정도 저는 제대로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은 학생 비자를 받아서 오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가면 좀 걱정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외지인데 나 어디서 먹고 자지? 약간 이런 걱정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인들은 보통 어디 숙소를 이용하나요? 한국 학생들이 아무래도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게 이제 어디서 자냐 이런 부분이 아닐까 맞아요. 싶어요. 이런 부분은 이것도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캐네디언 가정집에서 홈스테이는 즉 하숙을 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아니면은 내가 직접 그냥 자취를 해볼래 하는 학생들은 콘도나 아파트 등에서 룸렌트를 해서 살기도 합니다. 그럼 또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학비를 제외하고 나면 생활비는 한 달에 얼마 정도가 될까요? 네. 이 부분도 학생들이 되게 많이 걱정을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정확한 비용을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려워요. 왜냐하면 학생들 본인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쓰는 비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기본적으로 이 정도면은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반적으로 렌트비가 800불에서 1000불 정도 나가고요. 교통비 150불, 생활비 500불 정도로 하면은 캐나다 달러로 2000불 미만이면은 충분히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매달 그렇게 드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매달 듭니다, 그렇게. 그럼 이제 한국에서 캐나다로 갈 준비를 할 때 한국에서 꼭 한 가지만 챙겨갈 수 있다면 이건 꼭 가져가라 이렇게 추천해주고 싶으신 뭐 물건이나 이런 게 있으실까요?
항생제를 들고 오는 게 좋지 않나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항생제를 저희가 쉽게 약국에서 살 수가 없어요. 워크인 클리닉이라든지 클리닉 예약을 잡고 가서 진료를 보고 처방전을 받아서 사러 가야 되기 때문에 정말 별거 아닌데도 큰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기회가 된다면은 항생제는 어느 정도 구입을 해서 오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RCIIS 입학 문의를 드린다거나 아니면 캐나다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싶다 이렇게 돼서 연락을 드리고 싶다면 어떻게 연락드리면 될까요? 입학 문의는 저희 RCIS 웹사이트를 또는 저희 인스타그램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입학 문의를 할 수 있고요. 또한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다 하시면은 유학원을 통한 전문가들의 상담을 통해서 저희 학원에 대한 정보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조이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일단 우선적으로 이렇게 비바 스테이션에서 저를 초대해 주셔가지고 저희 학원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제공되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제가 곧 캐나다 토론토로 돌아갈 예정에 있어요. 돌아간 다음에 리얼한 유학생활 이야기를 곧 담아서 학생들한테 소개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꼭 그 정말 진짜 캐나다의 모습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다양한 유학 정보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안녕!